자전거를 발명하다 혹은 바퀴를 발명하다라는 표현은 많은 언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말은 수많은 설계자들에게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자전거가 처음 등장한 이후로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거와 비슷한 형태가 처음 세상에 나온 건 18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전거들이 계속해서 발명되고 있죠. 현재 전 세계에는 초고속 자동차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수백만 명의 자전거 애호가들이 나란히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한 리무진을 멋지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평범한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며 달리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존의 페달이 아예 달려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전거들도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눌라. 이건 아직 대량 생산되지 않은 컨셉 자전거의 이름으로 현재로선 미래형 자전거의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이 자전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미니멀한 디자인인데요. 자전거의 이름인 눌라는 이탈리아어로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데 이름만 봐도 그 특징을 짐작할 수 있죠. 실제로 바퀴의 스포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페달에서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체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페달처럼 생긴 부품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이 페달은 일반적인 위치와는 달리 뒷바퀴 림 근처에 있는 기묘한 링 아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메커니즘 덕분에 페달에서 발생한 운동 에너지가 체인 없이 직접 뒷바퀴로 전달되는 방식이죠. 프레임은 새롭게 개발된 아주 가벼운 소재로 제작될 예정이라 이 자전거는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동시에 튼튼하게 완성될 거예요. 아마 많은 자전거 애호가들이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에서 눌라를 직접 타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디자인 에이전시인 브래드퍼드 워가 만든 이 자전거의 컨셉은 현재로선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 자전거 트리펙타 DRT. 이 자전거는 이미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은 꽤나 고가인데요. 무려 25,000달러, 괜찮은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를 굳이 사겠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트렁크에 쏙 들어가는 자전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격적인 온보드 컴퓨터를 탑재한 자전거가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자, 이 자전거 트리펙타 DRT를 한번 보시죠. 핸들 정중앙에는 바로 그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 수동으로 조절하던 속도를 자동으로 전환하거나 서스펜션의 강도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 GPS 내비게이션까지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복잡한 도시 교통 환경에서도 경치 좋은 공원길에서의 라이딩에서도 모두 잘 어울리는 만능 모델이죠. 게다가 출력 4kW의 거의 소음이 없는 전기 모터를 탑재하고 있어서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최고 시속은 무려 70km에 달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에 14단 변속, 롤로프 스피드 허브 방식의 변속기, 초경량 카본 소재의 26인치 휠 등 자전거 자체의 성능까지 고려한다면 이 가격도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거나 오히려 합리적이라고도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라이딩이 끝난 뒤에는 자전거 거치대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다소 무겁긴 하지만 비교적 컴팩트한 전용 케이스에 넣어 사무실로 들고 가거나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자전거, 레그앤고. 우리의 미래는 바로 아이들이라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레그앤고라는 변형형 아동용 자전거를 만든 사람들은 그 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반갑네요. 그들이 부모들에게 제안하는 건 생후 8개월부터 6살까지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목마처럼 타는 장난감이지만 점차 밸런스 바이크로 바뀌고 나중에는 3발 자전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2발 자전거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당연한 의문이 떠오르는데요. 나무로 만든 자전거가 과연 5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있고 손에 $175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 내구성을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전거의 변형은 몇 분이면 끝납니다. 이를 위해 이 자전거는 2개의 나무 부품을 몇 개의 나사로 고정하는 특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끝이죠. 자, 백 투 더 퓨처. 그리고 아이가 좀 더 자라면 14인치 앞바퀴와 12인치 뒷바퀴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시겠다면 이 자전거는 코끼리 모양 흔들의자나 썰매로 변신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스마트 자전거. 사이클로트론 사이클스가 만든 이 자전거는 통합된 첨단 기술과 독특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조작까지 가능해서 2016년 당시엔 미래형 자전거라는 타이틀이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양산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모델은 대부분이 여전히 콘셉트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만져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제품의 완성도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이 자전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독보적인 디자인인데요. 바퀴에는 스포크가 없고 내장된 LED 조명 덕분에 아름다운 네온빛이 마치 빛의 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게다가 변속기, 배선, 배터리 같은 기술적 구성 요소들은 모두 가볍고 강한 항공우주 등급의 탄소 섬유 프레임 안에 완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전거의 진짜 하이라이트이자 미래로 가는 여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 앱으로 조작 가능한 12단 또는 18단 전자식 변속기이죠. 이 앱을 활용하면 주행 경로와 속도는 물론이고 주행 중에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GPS를 통해 자전거 위치를 추적하거나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전기 모터 보조 기능 탑재 모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 발표된 2017년 양산 계획 당시에는 12단 변속 모델이 약 900유로, 18단 모델은 1300에서 1400유로 정도가 될 거라는 예상 가격이 공개됐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가격 비싸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발 자전거 트라이백. 보통 세발 자전거라고 하면 짐을 실어 나르는 화물용 세발 오토바이가 먼저 떠오르죠. 다시 말해 농부나 정원사,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짐마차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트라이백은 그런 업무용 자전거가 아니라 편안하고 넓은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의 좌석은 최대한 높고 무엇보다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좌석 설정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등받이 각도나 시야 높이도 내 몸에 딱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덕분에 몸에 부담이 적고 오랜 시간도 훨씬 편하게 탈 수 있죠. 이 자전거는 말 그대로 편안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을 기울이거나 핸들을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트라이백의 조작은 모터 행글라이더와 비슷하게 2개의 레버로 이루어집니다. 도로 위에서의 조향과 제동도 이 레버들을 통해 모두 가능하죠. 주행 중 완벽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진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수동식 유압 브레이크를 개발했는데요.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브레이크는 최고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도 단 1.5초 만에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가득한 자전거인데 $2,000라는 가격, 여러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태양광으로 달리는 자전거. 1990년대까지만 해도 태양 전지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전동 자전거는 일부 개인 애호가들에 의해 겨우 실험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자전거들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했죠. 현재는 인도처럼 일조량이 풍부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솔라 이클립스, 모크휠, EV 써니 바이시클 같은 태양광 충전식 전동 자전거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들 대부분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장착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최근 덴마크의 엔지니어 예스퍼 프라우시그가 바퀴 자체에 태양광 패널을 탑재한 독특한 구조의 전동 자전거 시제품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 자전거에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이름 솔라 바이크를 붙였는데요. 배터리는 프레임 하단에 탑재되어 있으며 태양광 패널을 통해 약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충전됩니다. 이렇게 충전하면 시속 20에서 30km로 약 70km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가 다른 전동 자전거보다 훨씬 가볍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같은 타입의 일반적인 자전거가 대개 35kg인데 비해 이 자전거는 불과 19kg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제품의 대략적인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태양광 전동 자전거들의 가격은 보통 500유로에서 1300유로 정도인데 이 자전거도 그 범위를 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나무로 만든 전동 자전거. 요즘 같은 시대에 자전거 제작에 다시 목재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동용 자전거 제조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나무로 만든 전동 자전거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독창적인 디자인이 채택된 이유는 아마도 환경보호를 위한 의도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오크나무로 자전거를 만드는 게 기존의 알루미늄 합금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게다가 이 자전거에 쓰인 나무는 프랑스산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동 자전거의 나무 모델을 만든 사람은 엔지니어 얀 푸네베그와 피트 브라니에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험적인 자전거에 나뭇가지로 만든 자전거라는 뜻의 바우바이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급형 모델에는 프랑스 숲에서 자란 오크나무가 사용되고요. 나머지 부품은 전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됐습니다. 또 이 자전거에는 SRAM사의 2단 변속 시스템과 코스터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 그리고 250W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자전거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입니다. 가격은 상당히 비싸서 무려 3,500달러나 하고요. 아마 이 금액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핸들이 없는 자전거. 조이스틱 바이크는 기존의 핸들 대신 조이스틱으로 조작하는 세계 최초의 자전거입니다. 네, 맞습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비행기 조종 시스템에 쓰이는 바로 그 조이스틱 말이죠. 몸을 눕힌 채로 조작할 수 있는 이 독특한 자전거를 개발한 사람은 스위스의 발명가 이반 포르클라즈입니다. 실제로 조이스틱 기능을 하는 건 시트 오른쪽에 있는 스틱이며 왼쪽에 있는 스틱은 기어 변경이나 전기 모터 조작, 바퀴 안정화 같은 기능을 담당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조작도 전부 오른쪽 조이스틱 하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 바이크는 2015년 제네바 발명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됐고 2018년에는 킥스타터를 통해 양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자전거의 예상 가격은 약 3,000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계 최초의 조이스틱 자전거가 정식으로 판매되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없지만 개발자가 매니아들을 위해 설계도를 배포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전거.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이의 성능 격차를 없애는 게 가능하다는 걸 몸소 증명해낸 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가 최근 선보인 초고속 자전거 모델이었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전동 자전거 베르터제의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80km에 달합니다. 이 자전거는 2012년에 아우디가 공개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콘셉트 모델일 뿐입니다. 이 모델은 양산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우디가 가진 디자인 역량과 소재 기술, 그리고 전자장비 분야의 혁신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자전거에는 무게가 단 1600g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 카본 파이버 프레임과 넓은 스포크가 장착된 26인치 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자전거가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건 2.3kW 전동 모터의 주행 보조 덕분인데 이 모터는 자전거용 모터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죠. 이 슈퍼 자전거에는 터치스크린, 와이파이 연결 기능은 물론 묘기 중에도 자전거를 자동으로 안정화시켜주는 윌리 모드라는 후륜 주행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전거가 아직까지도 콘셉트 모델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벤 윌슨의 모노휠. 자전거의 구조가 근본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벤 윌슨이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의 자전거에는 프레임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프레임과 바퀴가 하나로 합쳐져 원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면 자전거는 거대한 하나의 바퀴처럼 생겼고 그 안에 페달과 시트, 핸들 같은 나머지 부품들이 전부 들어가 있죠. 모터가 달린 이 단일 바퀴, 즉 모노휠은 사실 19세기부터 이미 발명되어 있었지만 몇몇 시제품이 만들어졌을 뿐 본격적인 발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력 덕분에 이제는 모노휠이 대중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겼습니다. 실제로 맨인 블랙이나 스타워즈 같은 유명한 영화들에서도 그런 상상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걸 볼 수 있었죠. 스타워즈에서 그리버스 장군이 오비완을 피해 도망칠 때 기계다리가 달린 거대한 바퀴를 타고 있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물론 오늘 소개한 자전거들 중에서 진짜 미래를 이끌 제품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조이스틱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조작하는 모델들은 거의 확실히 미래에도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건 우리가 익숙하게 타고 있는 클래식한 자전거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전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롭게 발명될 거라는 점이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SNS에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